깊은 밤 빈 병실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희, 당신이 내 심장에 처방한 약이 뭔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요? 사랑이에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약.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금지된 경계를 넘나드는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더 아프고 싶어져요.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이것은 62세 내과 과장 강은희 박사와 54세 환자 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두 사람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은희 62세.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대의 동기였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의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야근과 수술, 끝없는 학회 참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당신에게는 환자만 있을 뿐 나는 없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후 30년간 은희는 오직 의학에만 매진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병원 복도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박민호 54세.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내는 점점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고요. 결국 아내는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양육비는 보내지만 딸과는 1년에 한 번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수록 왜 더 외로워지는 거지? 그해 가을 민호는 과로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급성 위염과 탈수 증상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담당의인 은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도 나를 걱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은희 역시 그의 차트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보호자 안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도 나처럼 혼자인가 보네. 첫 번째 회진에서 은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마음에 묘한 동질감이 일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자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괜찮나요? 환자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은희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번 둘째 날부터 은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진, 점심 후 검진, 저녁 마지막 라운드. 그녀가 오는 시간을 모두 외웠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은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댔을 때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은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가서도 민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환자만 유독 신경이 쓰이지? 며칠 후 늦은 밤 회진 시간. 아직 안 주무세요?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은희가 놀랐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힘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 돌보시느라. 괜찮아요. 익숙해서. 하지만 선생님도 사람인데 누가 선생님을 돌봐드리나요? 그 질문에 은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간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희 선생님,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되나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자유로운 몸인데.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의사고 당신은 환자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윤리요? 그럼 감정도 윤리로 통제할 수 있나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을 때마다 치료받는 기분이 아니라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은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당신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진을 마쳤습니다. 일찍 끝내셨네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서요. 사실 다른 환자들은 대충 둘러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숭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정작 제 인생은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애썼죠. 하지만 의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남편도 아이 가질 기회도. 민호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업 때문에 가족을 잃었거든요. 가족이 있으셨구나. 딸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깊은 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 민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이곳에 오게 되는 걸까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더 아프고 싶어져요.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기 때문입니다. 은희, 당신이 내 심장에 처방한 약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이에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약.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듯이. 하지만 곧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게 더 달콤하잖아요. 민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흰 가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청진기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함께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올까봐.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민호가 그녀를 부드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뜨거워지나요? 민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은희, 당신이 내게 준 건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에요. 저도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도 구해주세요. 어떻게요? 외로움에서 공허함에서 구해주세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깊은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간절한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희,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민호는 더욱 더 격정적으로 은희를 향한 사랑 표현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민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묵직한 그것이 은희에게 들어가는 순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그림처럼. 이제 정말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희.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금지된 경계를 넘어 순수하고 아름답게.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누가 와요? 은희가 다급하게 말하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침대로 가서 환자인 척. 민호가 재빨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과장님,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은희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은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다음 날 은희는 병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강 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네, 잘 있습니다. 혹시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은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특정 환자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경계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민호의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밤새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오지 않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희는 공식적인 회진 때만 짧게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서요. 선이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선 말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그날 밤은 실수였다는 건가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간절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이번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되셨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은희,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날 밤 당신에게도 진짜였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진짜였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피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그리고 당신을 해칠까봐.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해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외로움으로부터, 죽어가는 마음으로부터.
병원 밖에서도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은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규칙과 윤리 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민호 씨,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정말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인가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약이요.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6개월 후 토요일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여보, 오늘 수술 어땠어요? 민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요즘 손에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요즘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즐거워요. 집에 돌아갈 사람이 있으니까. 민호 씨. 네. 그날 밤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네, 그랬죠. 거짓말쟁이. 은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인생처럼 유유히 아름답게. 이것으로 금지된 처방전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62세와 54세,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규칙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성숙한 사랑의 깊이와 농밀함, 그리고 금지된 감정의 떨림을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성숙하고 깊이 있는 로맨스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아름다운 만남을 들려드릴까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